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돌아선 이후 지역 내 확진 환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미용실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양천구에선 학원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구의 아파트에서도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한 동에서만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를 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여러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그런 감염 경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데요.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누적 확진자는 28일 0시 기준 166명이고 양천구 누적 확진자는 28일 오후 2시 기준 132명입니다. 은평구에선 미용실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양천구는 오늘 학원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 주 연장하는 등 수도권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손성혜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손성혜 기자, 먼저 지역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9명이 집단으로 확진을 받은 불광동 미용실 관련 추가 확진자, 아직까지는 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불광동 미용실 관련 확진자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사흘 새 8명이 늘어서 총 9명이 됐습니다. 첫 확진자의 동료와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이 된 건데요. 어제까지 확진자 접촉자와 방문자 등 미용실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01명이고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첫날에 문자 그리고 48명, 그 다음 날은 141명, 그리고 어저께는 12명. 명단 확보가 안 되니까 거기 누가 이용을 했는지가 너무 크잖아요, 미용실이. 조금 어려워서. 예, 그런데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깜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확진자의 동선에서 드러나는 감염 경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적 조사 중인데요. 이 부분도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깜깜인지 뭔지 추적 중이에요. 집 미용실, 마트 한 군데, 이렇게. 그분 동선 보면 133번이거든요. 간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역학조사 중이니까. 네, 깜깜이 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미용실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가 더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유튜브 주옥순 TV 엄마 방송 대표 관련 내용도 짚어보죠. 이번 파문, 은평구가 확진자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주옥순 씨의 실명을 노출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청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확진자의 접촉자를 공개하면서 주옥순 씨의 실명을 올려 논란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사실을 안 직후에 그 게시물을 수정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 사건의 팩트를 고려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주옥순 씨가 은평구청장과 담당 직원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서 알리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잠시 보시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실명을 거론한 것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네, 은평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은평구도 주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옥순 씨에 대해 방역과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금전 손실 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내용이 은평구청장하고 담당 직원을 명예훼손하고 개인정보 이렇게 고소했다고 하고 이제 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봐야 되겠지. 고소장이 어떻게 접수가 되는지. 단순 실수라고 얘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한다면은 우리도 여기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거죠. 구상권 청구 등을. 네, 진흙탕 싸움으로는 번지지 말아야겠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한 주 더 연장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방역 대상은 사실상 거리두기가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 학원 등입니다. 수도권 지역 식당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네, 강화된 방역 조치 모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손성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은평구 미용실 집단 확진처럼 환자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 5명 중 1명 이상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인데요.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동에서만 주민 10명이 확진됐는데 전파 경로를 알지 못해 주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한 동에서만 10명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하수구와 환기구 또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이야. 다른 주민한테 이렇게 전이돼서 그건 아니야. 그거 확실한 거 아니죠.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음 날 가족 2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25일과 26일 같은 동 주민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특이한 점은 아파트 한 라인에서 연쇄 감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환기구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환기구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역학조사가 지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증상 발현이 빠른 환자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좀 더 층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환기구를 통한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다른 환기구를 쓰는 층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비말과 접촉 감염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접촉 감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용하는 공용 무슨 현관문이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 같은 것들을 그 확진자가 이렇게 이제 오염시켜 놨을 때 그걸 만진 사람들이 이제 감염된 그럴 가능성들이. 저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에어로졸 공기 감염. 그게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문제는 이 같은 아파트 집단 감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달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동 주민 9명이 집단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가 여러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감염 경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주거지에서조차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방 안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까지 지나치게 조심하기보다는 엘리베이터 같은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 확진자 수가 매일 3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영 양천구청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수영 양천구청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목동 유치원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원아들이 귀가 조치되기도 했는데요. 국내 확진자 이미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오늘 기준 확진자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기준 확진자는 132명이고요. 자가격리 중인 분이 551명입니다. 8월 15일 이전과 비교해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자가 지금까지 4명이고요. 또 광화문 집회 관련한 확진자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양천의 확진자들과 접촉돼서 또는 동거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확진자는 또 19명이고요. 그야말로 요즘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깜깜이 환자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이분들이 13명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검사 진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또 광화문 집회 방문자 전수조사 상황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들어보면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하면 뭐 다짜고짜 욕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일대에서 30분 이상 체류했던 방문자 219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우리 구 직원 111명이 지난 주말에 긴급하게 투입돼서 전수조사를 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제 또 명단이 또 내려왔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26일 날 오후에 서울시로부터 또 추가 명단이 통보됐는데요. 그 인원이 469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통화가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소재지도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관과 우리 직원이 3명이 한조가 돼서 또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명단을 확보해서 소재 파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가 다시 급속하게 퍼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전의 대응 체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시행에 따라서 자치회관, 복지관, 문화회관, 경로당 모든 공공운영시설은 3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만 야외에서 안심 대출 서비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PC방 그리고 대형 학원 이런 곳에도 또 교회까지도 일제히 이 점검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1,200여 명이 지금 2차에 걸쳐서 각 시설을 방문해서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라는 것을 또 알리고 불시에 또 점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양천구에서는 주민 안전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또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수시로 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또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백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상황들을 또 꼼꼼하게 기록하고 또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또 책으로 내서 또 이후에 또 이런 전염병 관리에 또 매뉴얼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주셔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우리도 최전선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이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지역 곳곳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진로 결정이 막막해진 상황인데요. 왜 그런지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관광특성화고등학교 진로 상담실.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상담실이 조용합니다.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나설 때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정돼 있던 면접은 미뤄지고 면접이 이제 미루어져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코로나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염 확산으로 다니던 학원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학교 실습실에서 승무원 객실 서비스 교육을 받았겠지만 코로나로 실습실 운영도 전면 중단된 상황.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준비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특히 항공과랑 호텔과는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칵테일을 만드는 실습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아예 칵테일 실습실에는 출입이 불가능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격증 시험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교 전체 학생의 60%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채용 공고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채용 박람회마저 줄줄이 취소돼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원격 수업이 실습 과목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서 직업 박람회가 있었는데 지금 꽉 막혀 있어서 학생들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며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은 갑자기 맞닥뜨린 벽에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실습이 중도에 중단이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진학이나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재확산이 되면서 감염될까 봐 걱정도 되고 취업이 됐다가 지금 코로나로 못 가고 있는 상황도 있고 우리 사회 곳곳을 덮친 코로나19 여파.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제동이 걸린 취업 준비까지 학생들은 이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 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취업 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4일부터 외국인 등록 체류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황재원 은평구 의원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황재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주식 은평구청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구청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은 고발장에서 황 의원이 임시회라는 공식석상에서 구청장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가로챘다고 발언한 것은 구청장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데요. 황재원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구 의원의 입을 막고 구민의 귀를 막는 고소 고발은 없어야 한다며 고발인인 은평구청 전 비서실장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